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1690을 훌쩍 넘긴 두 달 내 최고치로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지금 장이 개장을 한 지 약 한 30분 정도가 흘렀는데 코스피가 정확하게 1690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만약 하락하면 또 3일째 약세 국면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코스닥은 현재 1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527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 좀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다 사주고 있었었는데 코스닥 쪽에서 매도 우위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폭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면서 1포인트 정도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특징주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뛰는 세력 대 나는 개인.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금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종 쪽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장 열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전 업종이 다 올라섰습니다. 기껏해야 내수주 몇몇 업종 정도만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을 하면서 네, 일단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업종도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가장 센 업종부터 한번 순서대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비금속 쪽도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증권업종의 흐름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1%씩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기전자도 1%씩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82만 원까지 바짝 다가선 81만 7천 원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좀 오르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3%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군요. 조용했었던 철강금속도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1% 가까운 반등. 오늘도 보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약한 쪽은요. 건설이 어제 많이 강했었죠. 찰실의 매물이 또 하루 만에 나와버리면서 좀 아쉬운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건설, 한전, KPS 이쪽도 다 건설로 함께 묶이죠. 오늘 1% 조금 못 되지만 어쨌거나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통신도 오늘 KT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수급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전화 연결이 됐군요. 예. 네. 자, 일단 수급 먼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장 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관심 보였던 종목 베스트 5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또 오늘 장에서 종합지수가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주를 시작했던 월요일장만 하더라도 야, 이거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한테는 아쉬움을 주고 있고 네. 그리고 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야, 내 전략이 맞았구나 하는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7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물론 어제 상승,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에 따른 장중 눌림목은 있겠지만 상승기조 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최 앵커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할까요? 수익을 잘 내는 사람? 혹은 살 때 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팔아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두끈이 긴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두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구두끈이 길다는 것은 음식점에 가서 계산하기 싫은 사람 보고 그런 농담을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는 엉덩이가 무겁고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 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최바닥에서 살려고 하거나 최고점에서 나 혼자만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 단기 매매에 치중하다 보면 팔고 나서 후회하게 되고 사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렇죠? 큰 주식시장에서 역사에 걸려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처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합지수 차트가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장 초반 갭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과연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 상당히 갈등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아침 시초가가 갭상승 출발한 이후 시초가 대비해서 다소 밀리는 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기조 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670포인트의 매물벽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1700포인트 라인에서의 물량대는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물량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네요. 1670포인트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1차 저항선이었는데 이것을 돌파했기 때문에 1700포인트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대 회복을 위한 상승기 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올 연초에 1월 달에 1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700포인트 라인의 횡보 국면이 한 3주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 라인의 물량대는 놓여져 있습니다만 최근 거래량 양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물량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고점 대비 밀린다 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도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SK에너지, KT 등을 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우리금융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특징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매수상에 모두 랭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이런 종목,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을 보면 특징이 뭘까요? 네, 금주 내내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종목을 매도한다든지 편입해서 제외시키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할 만한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딱 정해져 있어요. 코스피 시장보다 더 움직임이 둔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의 매수 상위를 보면 서울반도체, 네오이즈 게임즈, 셀트리온, 미래나노텍, 다음이 랭크되고 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SK 브로드밴드, 네페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뭐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자, 올해 들어서 금융감독원에서 기업들의 재무제표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면서 일부 실적 부진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자본금이 감소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퇴출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종목의 펀더멘탈을 기초로 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 너무 단기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부실주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서울반도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공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주초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역시 시장에 대한 상승 마인드 기조를 꾸준히 유념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고 있고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내에서만 얘기를 좀 해본다면 외국인 기관이 공이 사고 있는 종목 제가 한번 쭉 지금 현재 주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의 우리금융과 KT가 약보합세 정도로 아주 소폭 조정을 받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가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고 말이죠. 일단 떨어지는 종목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현대차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외치셨지만 신규로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이 있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사실은 핵심은 그 부분인데 괜찮은 종목이 보이십니까? 네. 참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오늘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LG화학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LG화학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LG화학은 최근 들어서 PVC 같은 주력 제품의 마진 개선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2차 전지죠.
2차전지 안정적 성장,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선두업체로 아마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본다면 최근 23만 원을 돌파하면서 야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 기준 자체도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도 종합지수의 상승률을 압도하는 종목이 장의 주도주이고, 적어도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70% 이상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드립니다. 자, LG화학 한번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 연초 23만 5천 원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어제까지 조정을 받았죠. 예,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적으로 23만 원대 초반권대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라인,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이 고점을 돌파한 23만 5천 원 라인이 1차 지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23만 원대 초반, 23만 5천 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 더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이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건설업종 중에서 내수, 주택 경기는 다소 안 좋습니다만 그러나 해외 수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업종 중에서 해외 수주가 가장 활발한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최근 들어서도 이 삼성 엔지니어링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죠.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준비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의 수출 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출이죠. 해외 플랜트 수출의 대명사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직전 고점 때니까 한번 눌림목을 받겠죠. 이 눌림목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눌림목을 받을 때가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재 1,500원 상승한 13만 2,500원인데요. 예, 13만 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오늘 종합지수가 아침 시작과 갭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시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죠.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팔았는데 오늘 오전에 팔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갖지 마시고요. 설사 팔았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에 편성하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사하실 때도요, 여러분 전체 주식 편입 비중 중에 적어도 종합지수를 상회하는,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강한 종목을 적어도 70% 이상 편입하고, 바닥주에서 잡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한 30% 내에서 안전한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 두 종목, LG화학과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재원 상무님 이 코너를 들은 다음에 매수하든 매도하든 하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황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689포인트로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40여 분 만에 1690선 내줬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증권부 기자 불러보고요. 시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윤경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특징주 좀 짧게 정리를 먼저 부탁드리죠. 예, 오늘 하이닉스가 블록 세일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25,000원 위로 올라선 채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일 쌍용차와 판매 제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대우차 판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스펙주는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우증권 스펙과 미래에셋 스펙이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고 현대증권 스펙도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요, 이건희 전 회장이 지금 그룹 내로 다시금 복귀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삼성전자도 지금 82만 원 턱 미친 81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일단 스펙주가 다들 좀 급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전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별 오늘 증시 전망 그리고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실적 얘기들이 많다면서요? 예. 먼저 대우증권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는 올 1, 4분기 실적 전망이 한동안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면 다소 양호한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 증권사는 앞으로는 1,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실적 상향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시장 전체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삼성증권은 1, 4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실적 추정치가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적 개선 기여도가 클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꼽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굿바이 또 음악까지 깔리네요. 네. 자, 계속해서 저희는요, 매집포착 전문가 성기배 전문가와 함께 천기 누설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기배 전문가는 이 시각 어떤 종목에 주력하고 있는지 그의 눈을 빌려서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를 해드릴 테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 도중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많이 좀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내 뉴스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이슈 시간 이어집니다. 한국산 차세대 중형 민항기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약대가 마련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항공산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뭔지, 또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9월부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 제한속도나 교통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만 합니다.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 부품을 사용할 경우 손보사가 순정 부품과의 가격 차액의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수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회복 등 경제 현안을 전담할 청와대 경제수석을 새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실장이 지금까지 겸임하고 있었던 현 경제수석은 조만간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부이죠. 전자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교보문고가 전자책을 선보인 데 이어서 인터파크가 통합 LG텔레콤과 손잡고 경쟁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중소업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전용 단말기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요, 설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뭐 전자, 그러니까 IT라든가 조선업 부문은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사실 많이 밀리지 않는, 사실은 선진 대열에 속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항공산업만은 예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진 대열에는 합류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항공산업을 좀 정부가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부와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연구원이 유럽의 대형 항공기 제조사와 조만간 차세대 중형 민항기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공동 개발에 나서는 그 유럽의 대형 항공기 제조사는 유럽 항공방위우주산업사로 미국의 보잉사와 더불어서 글로벌 항공산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의 모회사입니다. 크리스티앙 뒤엥 유럽 항공방위우주산업사 사장이 지난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고요. 조만간 프랑스와 오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MOU를 맺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내년 차세대 중형 민항기 사업에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재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좌석수 100석 안팎의 중형 민항기를 전략기종으로 개발하고 이를 대형 민항기 프로젝트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평소 많이 볼 수 있는 규모의 민항기는 대형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150석 규모인데요. 네. 연관 산업이나 파급 효과나 시장 효과 등을 고려하면 대형 항공기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형 항공기일수록 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형 민항기 설계와 제작 경험을 쌓은 후에 대형기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전략입니다. 네, 150석 규모의 대형기가 아니라 90석 정도 되는 중형기를 먼저 좀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형기 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릴 듯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국산 중형 민항기를 이제 생산하게 된다, 그것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지 일단 배경이 궁금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항공산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니 해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 정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의 경우에는 각각 16만 명과 12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인력은 제작 조립에 필요한 숙련공과 설계 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또한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부품 산업과 같은 후방 효과도 막대한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 정도지만 네. 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600만 개에 달합니다. 아이고, 예. 게다가 우리는 IT나 조선, 건설, 자동차와 같은 이미 연관 기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 제작 산업에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경쟁력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네, 뭐 이미 기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 산업까지도 탑다운 모멘텀이 내려갈 수 있는 후방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뭐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전략 사업으로 이 민간 항공기 산업이 좀 부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좀 안 올랐으면 싶은데요. 손해보험료가요, 앞으로 또 이래저래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항목에 있어서 왜 오르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 9월부터 속도 제한이나 교통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 처리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돼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 1년 단위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실적을 집계한 결과 2에서 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더 부과합니다. 그러나 한 건만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속도나 신호 위반에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를 전환돼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현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연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에서 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에서 3건은 5에서 10%, 4에서 5건은 10에서 20% 더 물리는 방식으로 차등화합니다. 이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차 사고를 가해자 불명 사고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앞으로 연 2회 이상입니다. 신호라든가 속도 위반하시면은 차 보험료가 더 할증된다는 사실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또 이 정비 공장에서 순정이 아니라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면은 정비수가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금융감독원은 그린 수가제도, 즉 녹색 수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비 공장에서 비순정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순정 부품과의 그 가격 차이 중에 일정 부분을 정비업체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도 중고 재활용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정비 공장에 부품 가격의 20에서 25% 정도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정비 수가를 낮춰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요. 소비자는 더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또 그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손해보험료를 이와 같이 그 전반적으로 손본 이유는요. 최근 네. 자동차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손해보험률은 74.5%였는데요. 이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1,000원을 받아서 745원을 보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손해보험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소비자 측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보다는 그 보험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그 사업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줄여서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대신에 일부 그 차주를 대상으로 할증을 확대하고 정비업체의 부당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요, 지금 정책실장이
함께 겸임을 하고 있는 경제수석 자리가 7개월 정도 만에 부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내달 초에는 인선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왜 경제수석이 부활하게 된 건지요? 예,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경제수석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직제 개정령안을 직서관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윤진식 정책실장이 겸임해왔던 경제수석실이 조만간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수석을 분리하게 된 배경은요. 네. 현재 겸임하고 있는 윤진식 실장이 오는 7월 국회의원 재본선 출마를 위해서 앞선 포석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정책실장, 경제수석 또 이 두 자리가 분리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달 초에 인선도 계속해서 조금 저희가 뉴스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북 시장의 그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자책 시장인데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하고 교보문고가 손을 잡아서 이북을 이미 선보인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인터파크하고 통합 LG텔레콤이 손을 잡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파크와 LG텔레콤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책 단말기인 비스킷을 어제 공개하고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네. 국내에서 나온 전자책 단말기 중에 3세대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전자책 단말기는 무선 랜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PC에 다운을 받은 후에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옮겨서 봐야 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인터파크와 LG텔레콤이 내놓은 비스킷은 3세대 이동통신으로 디지털 서적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전자책에 메모도 할 수 있고요. 밑줄을 긋거나 전자책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보이스북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하고 교보문고하고 가장 먼저 손잡고 전자책을 선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보문고 쪽에서도 업그레이드 시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KT라든가 다른 업체들도 또 이 이북 시장에 뛰어들 조짐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더 방긋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KT도 전자책 시장에 자체 진출하기 위해서 전용 단말기와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발 주자인 교보도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이 끝나는 대로 삼성전자를 통해 3G망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소업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지난해 2008년부터 전자책 루트 시리즈를 내놓은 네오럭스는 오는 4월 업그레이드된 루트 3를 내놓을 예정이고 큐브 네트워크스는 지난 2월 자체 전용 단말기를 선보이고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입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 전자책 단말기는 처음 출시할 때 42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3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루트 3는 30만 원 미만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소니가 전자책인 포켓 리더 가격을 199달러에서 169달러로 최근 인하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전자책 시장이 앞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단말기 가격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끌시끌한 뉴스 하나만 좀 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사 외압설에 논란이 일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바로 봉은사 외압설을 제기를 했었던 김영국 씨가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내용이 김영국 씨 입에서 나왔는지요? 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 논쟁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봉은사 외압설을 제기했던 김영국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진 스님은 지난 주말 법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강남 부자절 주지 스님이 좌파인 것을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는 발언을 하는 등 봉은사가 지경사찰로 전환되는데 한나라당이 외압을 가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번에 터진 봉은사 외압 논란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4대강 반대 선언을 이미 한 바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정권 초기부터 껄끄러웠던 정부와 불교계와의 사이가 이번 사건의 계기로 더 벌어지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계종은 봉은사 외압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불씨 확대 차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야당이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어서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훈사 외압설 정치권 공방으로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야 고수의 투자 비법을 공개하는 성기배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의 수익률 비밀을 계좌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성기배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장이 좀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이러다가 전강 후약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잠깐 시황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 나스닥 양 시장이 지금 현재 연중 신고가 흐름 좋은 추세의 상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국내 증시의 흐름이 자체적인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 상태에서 상승한 것이 아니고 전 미국 시장, 즉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뭐 전고점을 이제 한 30포인트 앞두고로 오늘 정강 후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들이 그렇게 강력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점 매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항상 뜨면은 일부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누르고 그래서 정강 후약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요. 오후장에 또 이제 종목들을 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바라고 있는 것이 언제쯤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인가, 오를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테마의 흐름들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낙폭이 깊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코스피 지수들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LG 이노텍,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의 우량주 종목들은 추세적인 점잖은 그러니까 큰 흔들림 없는 좋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수의 흐름을 본인이 만약에 이런 우량주에 접근을 해서 지수 상승을 바라는 것은 뭐 올바른 투자 방법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주나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지수의 상승을 바라고 그 흐름을 개별 테마들의 흐름을 잘 모르고 매매한다는 것은 오히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들을 꼭 잊지 마시고 투자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대강 테마들, 코스닥 테마들 중에서는 이제 4대강 테마들이 오래간만에 바닥에서 홈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동신건설, 그리고 삼목전공, 울트라건설 이러한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반짝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연일 급등세를 타고 왔던 스펙 관련들 있죠. 자, 미래세 스펙, 대우증권 스펙, 현대증권 스펙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전일 상한가에서 금일은 매도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하한가 물량을 섰으면서 지금 하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인첩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추격 매수할 때는 매도 손절매 가격대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잡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시장에서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기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뭐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업종 대표주라든가 큰 종목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좀 관심사인 것 같고 특별히 코스닥 쪽 작은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그와는 별도로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성기배 대표님 일단 계좌 다시 한번 오픈을 해보고 그에 관련된 종목 얘기를 좀 압축을 시켜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역시 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뭐 현재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그런 어떤 테마의 흐름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된 그런 상황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뭐 일부 종목들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첫 번째 지금 하얗게 보이는 계좌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이 되겠고요. 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산텔레콤이 전일 강세의 흐름을 타면서 수익률이 좀 좋아졌다가 지금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 뭐 봄이 지나갈 때까지는 한번 큰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쯤 분할 매수를 할지를 조금 더 빠지는 경우에 이제 분할
전환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겠고요. 빅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고 전일 수익률이 초기 물량은 한 58% 정도, 추가 매수 물량도 한 26%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트레이딩으로 보는 종목들은 음봉의 윗꼬리 또는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자기가 뭐 한 20% 이상, 30% 수익 이런 수익이 났을 때는 일부를 이익 실현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30% 수익을 내고 그 종목이 60%가 빠져야지 본전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매수가에 팔아도 일부는 이익 실현 물량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일부 이익 실현하는 순간에 된다 하는 것들을 꼭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ND 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강세의 흐름을 보고서 조금 추격 매수를 했는데 이미 일부 이익 실현한 상태고 매수가를 이탈하면 판다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의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빅텍의 고점의 모습이나 다나엘의 고점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겠고, 그런 시점에서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항상 이익 실현을 함으로써 일부의 물량을 보유하면서 다시 저점 매수를 보든지 아니면은 그 종목을 전부 다 전량 매도함으로써 본인들이 시장의 리스크, 종목의 리스크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산라인메탈 경우에도 지금 저점 매수를 해서 한 3%에서 4% 수익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종목에 대해서도 아직도 뭐 매수 관점 유지하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참 시장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항상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시황 그리고 종목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중장기적인 접근하실 때는 시장의 주도업종,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좋은 종목들을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을 쌓은 이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개별주나 테마주들 매매를 한다 하시는 것들 꼭 잊지 마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개인분들이 이제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성기배 대표님만큼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성기배 대표님의 그런 전략을 좀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날 혹시 성기배 대표님은 시장이 좀 빠지니까 이 종목 한번 담아볼까라는 종목이 있으시면 한 종목 얘기만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 종목들, 테마주들 흐름 보면 고점에서 굉장히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매물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매물이 안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만 받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황사 테마 중에서 그린앤 사이언이 되겠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내에 저점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해두신다면은 한번 큰 반등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크린앤사이언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기배 대표님, 지금 3,135원 정도인데요. 얼마 정도에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1,150원 되었고, 오늘도 1,135원이니까 그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성기배 대표님 계좌에 솔고바이오도 저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크린앤사이언 역시나 또 다른 황사 테마주 오늘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투더즈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생방송 도중에 무료로 해드리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번호 3153-2611번, 지역번호 02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종목에 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많이 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시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NK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화본도 가지고 있고요. NK는 얼마에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NK를 16,350원요. 아이고, 거의 고점에서 사셨네요. 16,350원. 비중은요? 한 40% 돼요. 아우, 40%나. 물량도 꽤 되시고요. 한국화보는요? 한국화본은
작년 8월에 샀는데요. 그것도 고점에 샀어요. 9,020원. 네, 그러시네요. 예, 지금 일봉상에서는 전고점이 한 8,000원대 정도인데 지금 6,000원대 머물고 있는 한국화본을 9,000원 예.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비중이 또 설마 40%는 아니시죠? 그거는요, 그것도 40%가 넘었는데, 줄여가지고 지금 한 20%쯤 돼요. 네, NK 40%, 한국화본 20%.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두 종목 모두 손실 구간인데 빨리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대신 여쭤봐도 좋겠습니까? 예, 좀 네. 가르쳐 주세요. 좀, 그 회사는 어떠하면, 네. 실적은 어떠한가, 예,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게 한국화본 같은. 언제, 예, 목표가가 언제쯤 매도하면 되겠는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네, 뭐 한국화본은 또 조선주니까요. 삼성중공업이 살아날 같이 좀 가는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뭔가 애절함이 좀 느껴지니까요. 네, 예. 너무 이 손절을 못 하시고, 일단 손절을 못 하시고 너무,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일단 NK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K는 영업이익에서 조금 전년도에 좀 적자를 봤습니다. 65억 정도 적자를 봤고요. NK는 그 고압가스 용기 선박용 생산 업체인데 최근에 또 보면은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보면 담수 플랜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저 차트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자,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구간입니다. 보십시오.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었죠. 저점 형성하면서 지금 턴 구간인데 네. 자, 턴 구간인데 어제 보면은 고점에서 좀 맞았습니다. 맞았고 이 부분에서 좀 맞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손실이 크니까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손절 라인을 드리는 거는 좀 무리고요. 네. 자, 16,350원 그랬죠? 16,350원대 같으면은 조금 고점이죠.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 맞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5,000원. 15,000원에서 매수가까지 드리겠는데요. 15,000원까지 반등한다면 여기에 좀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예. 여기 매물대에 15,000원을 드리며요. 그리고 동정국은 일단은 그 61리평선과 120리평선이 모여 있는데 이 선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13,000원 구간을 뚫는 어떤 그런 구간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없습니다. 네, 일단은 13,000원을 좀 뚫어야 갈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NK 아까 실적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플랜트 사업, 그러니까 담수 플랜트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좀 바꿔주는 그런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의 반등에서는 일단은 13,000원 구간을 좀 뚫어야 조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지금 12,000원 정도의 주가가 머물고 있고 16,000원대 사셨는데 13,000원까지는 일단 와야 또 그 다음 얘기를 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13,000원까지 빠른 회복을 좀 기대를 하겠고요. 두 번째 한국화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한국카본요. 네. 자, 한국카본은 네. 일단은 그 화이바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낚싯대 카본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왜 이래 주가가 안 좋냐, 방향이 좀 흐름이 안 좋냐면은 중국의 어떤 저가의 어떤 그 저가 공세에 밀려서 네. 내수 부진도 동반되고 있어. 매출의 감소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흐름인데요. 네. 지금도 한국카본도 9,020원 같으면은 지금 6,63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엄청난 고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의 뭐 고점대를 잡으시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자, 일단 한국카본은 8,000원. 예, 목표가를 8,000원까지 보십시오. 예. 8,000원에서 뭐 돌파한다면은 8,040원 돌파한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네. 8,040원 돌파한다면은 보유하시고
8,000원 돌파 이후에 조금 조정받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손절가를 못 드립니다. 뭐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손절가를 못 드리는데 참 제 생각에는 솔직히 6,000원 선 한 이하만 내려온다면은 예.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9,000원 정도에 사셨는데요. 일단 전고점인 일봉을 띄워봤을 때 전고점으로 보여지는 8,000원까지는 일단 이것도 역시나 반등을 기다린 다음에 그때 다시 꺾이면 그때는 물량 조절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NK와 한국카본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아유, 전화 끊으셨나 보다. 예, 이렇게 해서 NK와 한국카본, 예, 무응답이, 네, 만족으로 알고, 예,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두 번째 계속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어두우신데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기 원하세요? 저가 신창전기랑 에듀박스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자, 에듀박스 먼저 좀 여쭤볼게요. 왠지 수익 구간이실 것도 같은데, 예, 얼마에 사셨나요? 네, 910원에 샀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그리고 신창 전기는요? 2,550원에 샀고요. 비중 30%입니다. 네, 에듀박스 910원에 20%. 먼저 에듀박스부터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고 신창 전기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듀박스 보니까 뭐 크게 손실난 구간이 아닌 듯 싶고요. 신창 전기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요? 네, 에듀박스는 그냥 짧게 단기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신창전기는 네. 약간 손실이 나는데 앞으로 또 짧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큰 손실이 안 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종목 상담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딱 그냥 짚어주셨네요. 네. 예, 에듀박스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에드박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박스는 뭐 최근에 98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최근에 시세 흐름에서 1285원 찍고 고점 찍고 조금 조정 구간인데요. 네. 이 구간은 현재 뭐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일주일 정도를 보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일주일보다는 하루 이틀 이래 한 번씩 보시면서 만약에 뭐 대량 물량 나오면은 네.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일단은 끊어주시는 전략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뭐 교육주들은 최근에 정부에서 어떤 사교육 안 받고도 충분히 온라인 교육으로도 되어 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네, 에듀박스가 했었는데요. EBS 영어 교재 만드는 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1,100원 보시고, 손절가는 950원 이탈시.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입니다. 네. 950원 이탈시 손절하시고, 1차적 목표가는 1,100원. 네. 그 2차적으로 보면은, 전고점인 1,285원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적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일 이평선 최근에 가장 높았었던 그 정도 가격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고요. 20일 이평선 위치한 950원을 일단 가장 가까운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신창전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게 뭐 부품주잖아요. 지금 일단은 뭐 손실이 살짝 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신창전기는 최근에 자동차 관련 어떤 부품주로서 많이 올라왔죠. 네. 이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어떤 반등 구간이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많이 빠지네요. 예, 오늘은 조금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예. 밀리고 있는데 오늘도 뭐 밑거리는 일단 11 이평선을 갖다가 이탈하면서 밑거리를 달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7.58%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예. 신창전기는 매수가가 4,45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직전 마지막 저점인 이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간을 예를 들어가 2,400원대를 이탈하면은 일단은 손절 라인을 보시고 일단 잘 참으셨는데
그렇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잘라야 됐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까보다 5일 이평선을 이탈할 시에는 2,550원 정도는 2,550원 정도에서 잘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정도시네요. 네, 매수가 정도에서 이탈할 시에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장중 흐름 보시면서 조금 어떤 매수가까지 오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아직 뭐 장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네. 만약에 다시 좀 올라와서 뭐 매수가 정도 2,550원 정도 오면은 일단 신창전기는 조금 물량을 조절하시면서 조금 줄여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신창전기 에듀박스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목소리가 좀 밝으면 좋은데 좀 네. 어둡게 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오늘 종목 상담 2분 전화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정양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5포인트 정도만 상승해서 상승폭이 줄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4포인트만 상승했습니다. 1,686. 그러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거래소 내에서 1,20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0억 정도 팔고요. 선물도 이제는 162계약 정도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에서 팔더니 선물 쪽까지 다시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690이 좀 힘겨워 보이네요.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하락 반전해서 522포인트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굿모닝 샌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